어머님 1년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2년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치과에서 스케줄을 정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턱 교정은 무턱대고 일찍 시작하시면 아이만 고생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오희정입니다. 오늘 가져온 질문은요. 교정 진료 도대체 언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적당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예요. 교정 치료를 언제 하는 게 좋을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옆집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보시거나 이 아이가 하는 게 너무 빠르진 않은가, 느리진 않은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해답을 오늘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교정 치료는 사람마다 달라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지 그 적기가 다르기 때문에 교정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사람마다 골격적인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걱턱이고, 어떤 사람은 무턱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진 않은데 그냥 치아만 삐뚤빼뚤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교정치료 시기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주걱턱인 경우에 윗턱보다 아래턱이 많이 나온 거, 윗턱과 아래턱이 이렇게 아래턱이 튀어나온 이런 주걱턱은 통상 교정치료를 일찍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 시기는 대략 초등학교 1학년 혹은 유치원생 때도 할 수도 있어요. 아이의 협조도와 부정교합의 심도, 정도, 그리고 교정과 의사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 어릴 때 교정치료를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아이들은 아래턱의 성장이 윗턱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넘겨주는 게 좋아요. 우리 사람들은 신생아 때 머리가 엄청 크잖아요? 신생아 때 머리가 크고 점점 자라면서 팔다리가 길어지는데, 이러한 성장의 경사가 얼굴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뇌가 크고, 그 다음에 윗턱이 크고, 그 다음 아래턱이 크는 게 성장의 순서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아래턱이 윗턱의 성장을 막아버리게 되면 윗턱이 발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른 나이에 교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인 경우에는 주걱턱에 비해서는 치아 교정을 좀 더 늦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이가 좀 더 성장을 하고 난 후에 초등학교 고학년쯤, 그때쯤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무작정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교정 상담을 하러 오시면 손에 방사선 사진을 찍어요. 왜 손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손 사진을 보고 이 아이의 성장 단계가 어디쯤인지를 본 다음에, 아, 이제쯤이면 무턱 교정을 시작해도 되겠다라는 치과 교정과 의사의 판단이 들 때 대략 그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됩니다. 그래서 모르시겠으면 일단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머님 1년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2년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치과에서 스케줄을 정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턱 교정은 무턱대고 일찍 시작하시면 아이만 고생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이유는 아래턱의 성장은 좀 나중에 시작이 돼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뇌가 성장하고, 그 다음 윗턱이 성장하고, 그 다음 아래턱이 성장하는데, 무턱 교정인 경우에는 아래턱을 앞으로 끄집어내주는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도와주는 시기가 아래턱의 성장이 스퍼트가 딱 있을 때, 성장 최고 가속도가 붙을 때 같이 시작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아가 삐뚤빼뚤한 경우는 그럼 언제 치료를 하나요? 이 질문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윗턱하고 아래턱의 관계는 정상인데, 치아만 삐뚤빼뚤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략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사이쯤 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는 턱 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구치 교정, 치아 교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교정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라고 해도 영구치 교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성인 교정에 그냥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주걱턱이나 무턱 아이들처럼 1차 교정, 즉 소화 교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턱 교정 없이 치아 교정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인 교정인 경우에는 효과가 덜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이제 치아 교정의 원리를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치아의 머리 부분에 교정장치가 붙어 있는데 힘은 이 부분에 주게 되겠죠. 그렇지만 치아의 속 안에 있는 치주인대 세포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포들이 뼈를 녹이고 만들면서 결국 치아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치아 이동을 하는 치주인대 세포들이 젊고 쌩쌩하면 일을 좀 더 잘 하겠죠. 그래서 10대 때 교정을 하면 똑같은 비발치 교정, 예를 들어 10대 때 1년 반이면 할 걸 성인 때 돼서는 2년을 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또 한 가지는 그 치아 이동의 속도뿐만 아니라 잇몸이 자라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정을 하고 나서 교정이 끝난 다음에 치아는 삐뚤빼뚤한 게 다 펴졌는데 여기에 잇몸 사이에 공간이 까맣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요.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치아가 직사각형이 아니고 약간은 사다리꼴 형태의 삼각형, 둥근 삼각형처럼 사다리꼴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 이 치아들이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겹쳐 있던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똑바르게 배열을 해놓고 나서는 이 삼각형의 공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삼각형의 공간은 잇몸이 자라 내려와야 채워지는 건데 어린아이들은 그 잇몸이 잘 자라 내려옵니다. 그래서 10대 때 교정하면 블랙 트라이앵글 발생이 적은데 성인의 교정을 하게 되면 블랙 트라이앵글 발생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걱턱과 무턱 교정을 하고 나서 아직 아이들은 치아가 다 자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영구치 교정은 언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남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주걱턱 교정은 어린 나이에 했잖아요. 그러면 7살, 8살, 많게는 10살쯤에 주걱턱 1차 교정이 끝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구치가 다 자라는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사이란 말이죠. 그때까지는 치아 교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주걱턱 아이들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립니다. 왜 기다려야 되느냐? 아까 손사진 찍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손사진을 찍어서 하악의 성장이 멈출 때 그때 교정을 해야 돼요. 저희가 손사진 단계를 대략 11단계로 나누어서 볼 때 빨라도 10단계, 9단계, 11단계 그 정도 지난 다음에 아예 성장이 멈춘 다음에 하면 좋고요. 너무 빨리 하게 되면 다시 주걱턱이 또 재발을 해서 2차 교정을 또 재교정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걱턱 환자들은 치료 시기는 제일 빨리 시작하고 치료 끝나는 시기는 제일 늦습니다. 무턱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1차 교정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1차 교정을 끝날 때쯤 영구치가 이제 다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치아 교정을 하시면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쯤 이제 치아 교정이 끝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에서 선생님이 교정 치료 시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